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대선까지 딱 60일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명과 야만의 선택이다. 문명 건설 세력과 문명 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가 조선닷컴에 실렸습니다. 송의달 조선일보 선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제목이 한국은 작은 거인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문명사적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아주 거창합니다. 한국을 작은 거인 리틀 빅맨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영화 제목이죠. 리틀 빅맨. 한국을 한때는 강소국을 모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강소국이라고 하면은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뭐 이런 나라를 강소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강소국 모델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GDP, 무역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10대 군사 대국입니다. 재래식 무기로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은 강대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힘은 거인이다. 작은 거인이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양 문명 세력과 대륙 전체주의 세력 대결의 전초전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유명한 서울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의 그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이분은 3월 9일 대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척이 승리하면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이란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재봉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자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 개인과 자유라는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처음 생겼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 했다. 올 3월 대선에서 문 정권을 따르는 후보가 당선되면은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 이유도 소멸되어 갈 것이다. 아주 으스스합니다. 참고로 자유와 개인, 기본권 이런 것을 담은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흔히 헌법학자들은 심장과 뇌수다. 가장 중요한 규범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이 바로 헌법 제10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개인과 자유라는, 개인과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개인과 자유는 대한민국이 해양 문명 세력과 손잡은 덕분이라고 노 전 총리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후 대한민국 발전의 생명줄이자 원천인 해양 문명 세력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대륙 중국과의 밀착을 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소원해져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한반도 적화 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 환상에 빠져 스스로를 무장해제했다. 노 전 총리는 이어서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를 구별합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개념입니다. 법치, the rule of law, 이거는 법의 지배입니다.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the rule by law는 외관상 비슷해도 엄연히 다르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 rule by the law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rule of the law를 안 한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the law는 악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같은 거죠. 외관상 법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법치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히틀러도 rule by the law, rule by the law, 법에 의한 법치를 하면서 독재를 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는 법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그 악법을 만드는 독재자가 좌지우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를 해야 하는데, 즉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악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 권력을 내세움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도로, 항만 같은 기간 산업으로 국가의 역할을 한정하고 민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며 힘을 키우는 자조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시민사회와 관료 조직이 성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관변화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경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새 환경단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인권단체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북한 인권 무시에 대해서 인권단체가 침묵하고, 태양광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침묵하는 것은 이 정부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까지도 관변화되고 말았다. NGO는 non-government인데 이거는 NGO의 다른 의미인 near government, 친정부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NGO가 아니라 친정부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 전 총리는 이어서 이번 대선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문명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거인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란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전초국가이다.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을 보는 시야가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재봉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같은 대륙 국가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은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될 텐데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표출시켜야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자기들 말로는 아주 신형 미사일을 가지고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한국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낸 것을 봤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문명 대 야만의 대결이고 문명 건설 세력인 해양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인 대륙 간의 전초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몇 푼 더 준다고 그 사람 찍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